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꽃, 화려한 데이트, 완벽한 말솜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때 시작됩니다. 논리도, 타이밍도, 에너지도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을 쫓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남자를 만날 때 비로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틀에 갇혀 사는 남자, 사과 대신 침묵을, 압박 대신 존재감을 보여주는 남자. 바로 그때 여자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순서, 진정한 심리적 감정적 단계를 이해하면 여자를 끌어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추측을 멈추고 여자를 진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글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안전한 길을 가는 남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성들이 사랑에 빠지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성에게 반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리죠? 대부분의 남성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 항상 그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는데 왜 여성이 멀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남성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한 남성,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남성, 자신의 목표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쫓지 않는 남성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는 차갑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적이고 분별력 있고 중심을 잘 잡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바로 그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밀어내고 독립적인 것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관심, 인정, 안심을 원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당신의 중력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궤도에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끊임없이 나 좋아해? 라고 묻는 남자. 아니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온전한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감 있게 걷는 남자. 여자는 당신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남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남자는 읽힌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현실적이며 약간은 거리를 둔 남자, 바로 그녀가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남자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착의 불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는 지위와 인식된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면서도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열정적이며 항상 수용적이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결핍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목표, 평화, 규율에 집중할 때 그것은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쫓아다니지 않을까?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항상 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타인이 아닌 자신을 다스리고 칭찬받든 무시당하든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을 잃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보다 더 용감하고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주가 광활하고 사명, 도전, 의미로 가득 차면 그녀는 그 세계를 돌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남자 A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일정을 비우고 운동 루틴을 중단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멈춥니다. 그는 즉시 답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그녀가 행복한지 묻습니다. 남자 B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그는 초점을 바꾸지 않고 그녀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떤 남자가 그녀의 감정을 촉발하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두 번째 남자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양극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적인 고요함은 여성적인 움직임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해지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에 전념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강인함을 목격하게 하세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더라도 당신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주의를 끌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고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혹시 애정을 갈구하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봤어요. 다음 부분에서는 감정적 긴장감이 어떻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력을 키워주는지 더 깊이 파고들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둘째, 감정적 긴장감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사랑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긴장감, 그녀가 추측하고 궁금해하고 손을 뻗게 하는 불꽃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빨리 편안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과하게 공유하고 과도하게 인정하고 감정거로 솔직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항상 알고 있을 때 그녀는 당신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다음 행동, 다음 칭찬, 다음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끌어당김도, 날카로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긴장감이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모를 때, 당신의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할 때, 바로 그때 매력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적인 고요함, 그 감정적 자제력, 그 고요한 자각은 마치 중력장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과 그녀가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그 간극,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마음이 마구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관계는 열정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모든 미스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너무 빨리 알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긴 문자를 보내고 사랑해라고 서둘러 말했죠.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왜냐고요? 감정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줄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속의 감정적 긴장감입니다. 혼돈도 불안도 아닌 그저 연결을 유지할 만큼의 불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는 간헐적 강화와 연결되는데 이는 슬롯머신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애정이나 관심이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주어질 때 뇌는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항상 그녀에게 감정을 쏟아붓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멀어질 때 항상 확인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함은 감정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대신 여유와 침묵, 그리고 약간의 마찰을 허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짧게 반응한다면 서둘러 수습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가 물러선다면 쫓아가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한다면 침착하고 현실적이며 동요하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그러한 차분한 반응, 그 정지된 모습은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이러한 에너지로 번성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관찰하고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을 고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잡고 무언가가 바뀔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녀는 억제와 규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밌고 유혹적이었지만 몇 번의 멋진 데이트 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이중으로 문자를 보내고 긴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설명도 쫓지도 않고 그저 거리를 두라고만 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안녕, 너 생각났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감정적인 긴장감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알지 못했고 궁금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차가울 필요는 없지만 안정감은 필요합니다. 안정감이란 24시간 내내 감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죠. 거리를 두면 이해받으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긴장감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뒤로 물러섰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다가왔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미스터리의 힘과 그것이 왜 지속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열쇠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미스터리는 집착을 유발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더 설레나요? 첫 주에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는 남자, 아니면 그녀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미스터리는 그녀를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비밀 재료입니다. 당신이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완전히 열린 책과 같을 때는 긴장감도 호기심도 경이로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그녀가 당신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할 때 바로 그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마치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영화와 같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감정을 너무 일찍 쏟아냅니다. 자신의 의도를 길고 애절한 문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확실성은 편안함을 주고 미스터리는 매력을 더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깊이를 얻기도 전에 그녀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숨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살짝 엿보게 한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을 이해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이 어떤 퍼즐 조각이 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심리학과 금욕주의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가르닉 효과는 사람들이 완료된 경험보다 미완성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감정의 공백을 남겨두면 그녀의 마음은 그 공백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깁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할까? 왜 그는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나는 그를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끌릴까? 이러한 정신적 긴장은 감정적 투자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미스터리는 조종이 아니라 숙달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비움, 즉 감정을 모든 곳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지 선택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에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행동과 존재가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세요. 첫 주의 트라우마나 목표, 불안감을 그녀에게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그녀가 이해하도록 하세요. 집착은 그녀가 당신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완전히 다가가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자는 첫 데이트에서 어린 시절, 두려움, 꿈, 과거의 상처 등 모든 것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긴장감이나 발견의 감각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짧은 대답을 하고 침묵을 늘리고 연기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데이트에서 여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 바로 그것이 집착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항상 완벽한 답을 주지 마세요. 과하지 않고 의도를 담아 말하세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눈을 마주치되 당신의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당신의 분위기가 더 많이 느껴지도록 하세요. 미스터리는 음흉하거나 가짜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사적이며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은쟁반에 담아내지 않는 남자보다 여성을 더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과하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가 물러나거나 당신이 약간의 거리를 두었을 때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스터리가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세요. 다음에는 남성적인 침착함이 어떻게 그녀의 감정적 벽을 무너뜨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넷째, 남성적인 침착함은 그녀의 벽을 허문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녀가 마음을 여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더 정확히는 당신의 침착함입니다.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모든 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마음은 들끓고 기분은 들썩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 돈을 쏟아붓는 안전함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안전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에너지적인 안전함입니다. 말없이도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난 흔들리지 않아. 난 내 폭풍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안전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녀가 그를 시험하면 그는 화를 내고 그녀가 물러나면 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의 벽은 다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가져오고 신경계가 조절되고 목소리가 낮게 유지되고 눈빛이 부드럽지만 집중될 때 그녀는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보기 드문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억제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 튼튼한 틀이 됩니다. 그녀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신뢰가 탄생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존재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당신의 초능력이 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어떤 일로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녀가 비난, 기분 변화, 그리고 비꼬는 말투로 당신에게 달려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일은 반응하는 것, 즉 그녀와 감정적 혼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대화를 주도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경청하고 숨쉬고 말할 때는 신중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공격적인 남자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렬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한 여성은 자신이 결국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앞에서 무너져도 그는 움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취약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청해서가 아니라 안정을 통해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정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호흡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당신과 그녀의 몸에 안전함을 알려줍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러한 작은 신체적 신호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유대감이 깊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한 가지, 침묵을 깨는 것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에 불편함을 느끼고 농담, 험담, 설명으로 그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그녀가 느끼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때로는 그저 현재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는 남자는 이미 그녀의 존경을 얻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을 때 그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관심이 아니라 공간이 그녀를 어떻게 사로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5번째, 그녀는 친밀감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육체적인 친밀함을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존중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종종 접근성과 연결성을 혼동합니다. 그녀가 육체적으로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 깊고 지속적이며 영혼을 울리는 친밀감은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느낄 때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단번에 내어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3번의 데이트 후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도 아닙니다. 그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친밀감을 더 쉽게 줄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공유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 감정, 트라우마를 온라인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감정적으로 피를 흘리는 대신 마음을 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를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자로서 당신이 마음을 여는 데는 느리지만 마음을 열 때는 의도적일 때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여러 겹의 사랑을 한 번에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하면 그녀는 진정성 있고 가치 있고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는 투자 편향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친밀감을 얻으면 감정적 무게, 의미, 그리고 지속성이 더 커집니다. 자,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취약함이란 고통을 일찍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함은 노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진정한 취약함은 적절한 타이밍,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 내면의 한 조각을 얻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열쇠를 건네주며 자, 다 가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문을 지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접근권을 얻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감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여자들은 감정적인 혼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치기 위해 당신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더 깊은 면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냉정한 원칙,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규율, 과하게 주지 않고,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볼 때 그녀에게 솔직할 만큼은 하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면 깊이 들어주되 즉시 그녀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은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깊이가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층층이 쌓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을 쫓지 말고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얻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이 조용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성은 첫 데이트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감정 지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이 매번 그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그의 관심을 쫓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면 그들은 영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얻은 관계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당신이 그녀에게 공간을 줬을 때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방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6번째, 인정받지 못한 자신감은 그녀를 쫓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드러나야 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여자들은 그걸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녀를 사로잡는 건 시끄러운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에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감이죠.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를 끌어당기죠. 당신을 지켜보고 연구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 그녀에게 익숙하게 받아왔던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퍼포먼스 모드로 돌입해요. 칭찬, 인정, 끊임없는 관심, 좋은 인상을 주려고 증명하려고 선택받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존중하지만 우상화하지 않는 남자는 돋보입니다. 그녀가 그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죠. 그 남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침착한 거지? 이러한 긴장감, 불균형, 미묘한 역할 전환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집착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심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도 느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신감은 진실하고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될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이 충분하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금욕주의가 당신의 기반이 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첨이나 거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통제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당신 자신에게로 물러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관심을 쫓거나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침묵 속에 그 가치를 간직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면 당신의 존재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희귀하고 다르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포기하고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남자들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차분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그녀를 숭배하지 않고 존중할 때 그녀는 숨 막히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관심으로 숨 막히게 했습니다. 매일 문자, 끊임없는 칭찬, 그리고 항상 연락 가능한 시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상대방이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칭찬하는 것을 멈추고 공간을 주었습니다. 대화 사이에는 침묵을 두었습니다. 필요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인정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대도 연기도 아닌 진짜였습니다. 인정이 없는 자신감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지만 제 가치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녀를 얻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분한 시선, 가벼운 미소,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침묵입니다. 바로 그 점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말에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 주변에서 느끼는 감정에 끌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녀는 그 에너지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당신이 과도한 칭찬을 멈추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말을 덜 했을 때 그녀가 더욱 쫓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신감은 쫓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 가지, 바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성과보다 존재감이 승리합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치우세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존재감만 보여주는 사람이 항상 돋보입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퍼포먼스 모드로 돌입합니다. 끊임없이 농담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성과를 과시하고 마치 여자들이 원하는 것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할 때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니? 저 여자가 웃었나? 지루해하는 건가? 하지만 당신이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의 관심은 그녀에게 쏠립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당신은 온전히 조용히 현실에 안주하며 곁에 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남자와 곁에 있는 남자의 차이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바라지 않고 몰입하고 꾸준히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에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분석이나 시험에 들지 않는 듯한 현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감정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존재감은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쌓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산만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에서는 이러한 존재감이 전부입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한 집중력을 체현합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는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렬해집니다.
행동을 멈추고 존재감에 집중하면 최고의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사로잡으려 하고 완벽한 말을 하려 하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남성 앞에 서면 그 에너지는 자석처럼 끌립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이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데이트 중에 끊임없이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재밌었지만 여성들은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머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방패였습니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했고 지루함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방 안에 들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깊이 경청하고 굳이 연기하지 않고도 드러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그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죠. 그녀가 당신 곁에서 차분하고 안전하고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진정한 매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고요함을 마스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깊이 숨을 쉬세요. 더 천천히 말하세요. 침묵을 깨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요. 말할 때는 의도를 담아 말하세요. 단순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마세요. 무게감 있는 말을 하세요.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세요. 당신은 그녀를 얻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순간을 경험하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녀 위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 무표정한 공간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진정한 당신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당신의 고요함에 그녀가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존재감이 승리합니다. 다음으로 이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는 한 가지, 바로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8번째, 침묵은 설득보다 강력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과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고 말로 쫓기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침묵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고 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물러서서 당신이 서둘러 이유를 묻고 그녀가 거리를 두고 당신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단락의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판매 전략에 매달릴 때 당신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이 일을 더 필요로 해. 그리고 그 어떤 또 매력을 더 빨리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른 무언가를 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쫓지 않아. 나 자신을 너무 존중해서 관심을 구걸할 순 없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가져. 어느 쪽이든 괜찮아.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녀에게 성찰하도록 강요합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금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감정적 훈련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침묵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 무례 또는 거리감에 대한 최선의 답이 침묵인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그녀를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차갑고 거리를 두고 반응도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점점 흐릿해지고 당신은 침묵합니다. 손을 내밀지도
쫓지도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관심을 잃은 걸까?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걸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남자를 내가 밀어낸 걸까? 갑자기 감정의 틀이 뒤집힙니다. 이제 그녀는 질문하고 성찰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돌아와야 할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 침묵은 벽을 쌓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더 이상 말이 소용없을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와 부재 사이의 차이를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떠날 수 있는 남자가 그녀가 가장 쫓는 남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거울이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정심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압박감에 굴복하고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이해합니다. 진심이라면 설득이 필요 없고 진심이라면 애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공간을 절박한 말로 채우지 마세요. 틀을 잡고 침묵을 지키고 힘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침묵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욕망을 진정으로 사로잡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계속 시청하세요. 9번째, 기준은 욕망을 촉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남자는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서면 굴복합니다. 타협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용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이 그저 말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욕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기준은 그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 판단력, 남성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여자들은 한계를 시험할 수 있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를 원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자존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건 나한테 안 맞아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남자. 그녀가 아름답더라도 설령 헤어져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기준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것이며 사소한 일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색한 소통을 용납하지 않을 때, 무례함을 쫓지 않을 때, 단지 끌린다는 이유만으로 드라마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 감탄, 호기심. 당신은 갑자기 희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거나 통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당신의 세상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고 혼란을 걸러주며 그녀가 당신의 삶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충동이 아닌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욕망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감정을 걸러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 명확성을 훼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꾸미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명확히 하고 관심, 인정 또는 쾌락을 위해 그것을 저버리지 마세요.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같은 여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친절하고 현재에 충실하지만
경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늦게 나타나도 그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무례하게 굴지 않아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누가 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주는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거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준은 성적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만 마치 예비 계획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알 때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존중으로 그녀는 투자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히 자신의 자리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박함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관계에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기준은 그러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기준은 성과가 아닌 양극성을 통해 욕망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너무 관대했나요? 그녀를 잃을까봐 덜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나요? 매력에 자존감을 짓눌렀던 적은 없었나요? 이제 상황을 바꿔보세요.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서서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그런 에너지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기준을 고수했는데 그녀의 욕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을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것, 즉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드문 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그녀는 떠날 수 있는 남자에게 가장 심하게 빠진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을 당황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떠날 수 있는 남자는 종종 그녀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남녀 관계에서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단어, 바로 지렛대로 귀결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반하는 순간 그 힘을 버립니다. 과하게 헌신하고, 과하게 설명하고, 과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내 행복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때 긴장은 사라지고 미스터리는 사라지고 권력의 균형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떠날 줄 아는 남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떠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 그녀를 좋아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결코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그녀를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그녀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 정확히 알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유혹적인 관계라도 당신의 기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를 관계에 불어넣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녀는 더 깊이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합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녀가 너무 무리하거나 당신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혹은 벌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녀의 인정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강해집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라지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진실을 어길 때 그는 놓아주고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채 떠납니다. 세네카는 가진 게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사랑, 인정, 관심을 너무 갈망하여 자존감을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떠날 수 있는 남자는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풍부하고 내면의 평화가 풍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여자를 더 심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곁에 있어주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명확하며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초연함의 공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흔치 않은 남자, 포기하지 않는 남자에게 반하는 이유입니다. 조용히 일어서서 나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소통하기 위해 온 거야. 하지만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품위 있게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믿을 수 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매력도, 외모도, 심지어 관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유란 당신이 두려움이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에 따라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혼란보다는 명확성을 선택하고 단순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제력, 존중, 그리고 진정한 무언가를 원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쫓는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끄는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저희 멤버 커뮤니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압박, 권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전략, 개인 레슨, 그리고 스토이크한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레벨업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0부작을 모두 시청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집중해주시고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남자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고 침묵을 지키며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남자에게 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꽃, 화려한 데이트, 완벽한 말솜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때 시작됩니다. 논리도, 타이밍도, 에너지도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을 쫓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남자를 만날 때 비로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틀에 갇혀 사는 남자, 사과 대신 침묵을, 압박 대신 존재감을 보여주는 남자. 바로 그때 여자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순서, 진정한 심리적 감정적 단계를 이해하면 여자를 끌어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추측을 멈추고 여자를 진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글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안전한 길을 가는 남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성들이 사랑에 빠지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성에게 반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리죠? 대부분의 남성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 항상 그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는데 왜 여성이 멀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남성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한 남성,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남성, 자신의 목표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쫓지 않는 남성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는 차갑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적이고 분별력 있고 중심을 잘 잡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바로 그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밀어내고 독립적인 것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관심, 인정, 안심을 원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당신의 중력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궤도에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끊임없이 나 좋아해? 라고 묻는 남자. 아니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온전한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감 있게 걷는 남자. 여자는 당신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남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남자는 읽힌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현실적이며 약간은 거리를 둔 남자, 바로 그녀가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남자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착의 불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는 지위와 인식된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면서도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열정적이며 항상 수용적이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결핍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목표, 평화, 규율에 집중할 때 그것은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쫓아다니지 않을까?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항상 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타인이 아닌 자신을 다스리고 칭찬받든 무시당하든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을 잃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보다 더 용감하고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주가 광활하고 사명, 도전, 의미로 가득 차면 그녀는 그 세계를 돌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남자 A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일정을 비우고 운동 루틴을 중단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멈춥니다. 그는 즉시 답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그녀가 행복한지 묻습니다. 남자 B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그는 초점을 바꾸지 않고 그녀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떤 남자가 그녀의 감정을 촉발하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두 번째 남자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양극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적인 고요함은 여성적인 움직임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해지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에 전념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강인함을 목격하게 하세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더라도 당신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주의를 끌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고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혹시 애정을 갈구하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봤어요. 다음 부분에서는 감정적 긴장감이 어떻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력을 키워주는지 더 깊이 파고들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둘째, 감정적 긴장감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사랑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긴장감, 그녀가 추측하고 궁금해하고 손을 뻗게 하는 불꽃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빨리 편안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과하게 공유하고
과도하게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항상 알고 있을 때 그녀는 당신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다음 행동, 다음 칭찬, 다음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끌어당김도, 날카로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긴장감이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모를 때, 당신의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할 때, 바로 그때 매력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적인 고요함, 그 감정적 자제력, 그 고요한 자각은 마치 중력장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과 그녀가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그 간극,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마음이 마구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관계는 열정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모든 미스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너무 빨리 알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긴 문자를 보내고 사랑해라고 서둘러 말했죠.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왜냐고요? 감정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줄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속의 감정적 긴장감입니다. 혼돈도 불안도 아닌 그저 연결을 유지할 만큼의 불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는 간헐적 강화와 연결되는데 이는 슬롯머신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애정이나 관심이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주어질 때 뇌는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항상 그녀에게 감정을 쏟아붓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멀어질 때 항상 확인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함은 감정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대신 여유와 침묵, 그리고 약간의 마찰을 허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짧게 반응한다면 서둘러 수습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가 물러선다면 쫓아가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한다면 침착하고 현실적이며 동요하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그러한 차분한 반응, 그 정지된 모습은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이러한 에너지로 번성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관찰하고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을 고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잡고 무언가가 바뀔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녀는 억제와 규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밌고 유혹적이었지만 몇 번의 멋진 데이트 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이중으로 문자를 보내고 긴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설명도 쫓지도 않고 그저 거리를 두라고만 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안녕, 너 생각났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감정적인 긴장감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알지 못했고 궁금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차가울 필요는 없지만 안정감은 필요합니다. 안정감이란 24시간 내내 감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죠. 거리를 두면 이해받으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긴장감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뒤로 물러섰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다가왔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미스터리의 힘과
그것이 왜 지속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열쇠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미스터리는 집착을 유발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더 설레나요? 첫 주에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는 남자, 아니면 그녀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미스터리는 그녀를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비밀 재료입니다. 당신이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완전히 열린 책과 같을 때는 긴장감도, 호기심도, 경이로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그녀가 당신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할 때 바로 그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마치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영화와 같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감정을 너무 일찍 쏟아냅니다. 자신의 의도를 길고 애절한 문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확실성은 편안함을 주고 미스터리는 매력을 더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깊이를 얻기도 전에 그녀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숨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살짝 엿보게 한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을 이해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이 어떤 퍼즐 조각이 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심리학과 금욕주의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가르닉 효과는 사람들이 완료된 경험보다 미완성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감정의 공백을 남겨두면 그녀의 마음은 그 공백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깁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할까? 왜 그는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나는 그를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끌릴까? 이러한 정신적 긴장은 감정적 투자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미스터리는 조종이 아니라 숙달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비움, 즉 감정을 모든 곳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지 선택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에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행동과 존재가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세요. 첫 주의 트라우마나 목표, 불안감을 그녀에게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그녀가 이해하도록 하세요. 집착은 그녀가 당신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완전히 다가가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자는 첫 데이트에서 어린 시절, 두려움, 꿈, 과거의 상처 등 모든 것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긴장감이나 발견의 감각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짧은 대답을 하고 침묵을 늘리고 연기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데이트에서 여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 바로 그것이 집착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항상 완벽한 답을 주지 마세요. 과하지 않고 의도를 담아 말하세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눈을 마주치되 당신의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당신의 분위기가 더 많이 느껴지도록 하세요. 미스터리는 음흉하거나 가짜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사적이며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은쟁반에 담아내지 않는 남자보다 여성을 더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과하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가 물러나거나
당신이 약간의 거리를 두었을 때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스터리가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세요. 다음에는 남성적인 침착함이 어떻게 그녀의 감정적 벽을 무너뜨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넷째, 남성적인 침착함은 그녀의 벽을 허문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녀가 마음을 여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더 정확히는 당신의 침착함입니다.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모든 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마음은 들끓고 기분은 들썩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 돈을 쏟아붓는 안전함도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안전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에너지적인 안전함입니다. 말없이도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난 흔들리지 않아. 난 내 폭풍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안전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녀가 그를 시험하면 그는 화를 내고 그녀가 물러나면 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의 벽은 다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가져오고 신경계가 조절되고 목소리가 낮게 유지되고 눈빛이 부드럽지만 집중될 때 그녀는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보기 드문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억제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 튼튼한 틀이 됩니다. 그녀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신뢰가 탄생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존재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당신의 초능력이 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어떤 일로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녀가 비난, 기분 변화, 그리고 비꼬는 말투로 당신에게 달려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일은 반응하는 것, 즉 그녀와 감정적 혼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대화를 주도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경청하고 숨쉬고 말할 때는 신중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공격적인 남자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렬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한 여성은 자신이 결국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앞에서 무너져도 그는 움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취약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청해서가 아니라 안정을 통해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정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호흡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당신과 그녀의 몸에 안전함을 알려줍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러한 작은 신체적 신호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유대감이 깊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한 가지, 침묵을 깨는 것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의 불편함을 느끼고 농담, 험담, 설명으로 그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그녀가 느끼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때로는 그저 현재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는 남자는 이미 그녀의 존경을 얻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을 때 그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관심이 아니라 공간이 그녀를 어떻게 사로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친밀감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육체적인 친밀함을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존중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종종 접근성과 연결성을 혼동합니다. 그녀가 육체적으로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 깊고 지속적이며 영혼을 울리는 친밀감은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느낄 때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단번에 내어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3번의 데이트 후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도 아닙니다. 그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친밀감을 더 쉽게 줄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공유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 감정, 트라우마를 온라인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감정적으로 피를 흘리는 대신 마음을 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를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자로서 당신이 마음을 여는 데는 느리지만 마음을 열 때는 의도적일 때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여러 겹의 사랑을 한 번에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하면 그녀는 진정성 있고 가치 있고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는 투자 편향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친밀감을 얻으면 감정적 무게, 의미, 그리고 지속성이 더 커집니다. 자,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취약함이란 고통을 일찍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함은 노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진정한 취약함은 적절한 타이밍,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 내면의 한 조각을 얻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열쇠를 건네주며 자, 다 가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문을 지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접근권을 얻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감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여자들은 감정적인 혼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치기 위해 당신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더 깊은 면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냉정한 원칙,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규율, 과하게 주지 않고,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볼 때 그녀에게 솔직할 만큼은 하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면 깊이 들어주되 즉시 그녀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은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깊이가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층층이 쌓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을 쫓지 말고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얻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이 조용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성은 첫 데이트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감정 지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이 매번 그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그의 관심을 쫓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면 그들은 영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얻은 관계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당신이 그녀에게 공간을 줬을 때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방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6번째, 인정받지 못한 자신감은 그녀를 쫓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드러나야 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여자들은 그걸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녀를 사로잡는 건 시끄러운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에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감이죠.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를 끌어당기죠. 당신을 지켜보고 연구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 그녀에게 익숙하게 받아왔던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퍼포먼스 모드로 돌입해요. 칭찬, 인정, 끊임없는 관심, 좋은 인상을 주려고 증명하려고 선택받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존중하지만 우상화하지 않는 남자는 돋보입니다. 그녀가 그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죠. 그 남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침착한 거지? 이러한 긴장감, 불균형, 미묘한 역할 전환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집착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심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도 느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신감은 진실하고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될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이 충분하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금욕주의가 당신의 기반이 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첨이나 거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통제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당신 자신에게로 물러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관심을 쫓거나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침묵 속에 그 가치를 간직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면 당신의 존재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희귀하고 다르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포기하고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남자들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차분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그녀를 숭배하지 않고 존중할 때 그녀는 숨 막히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관심으로 숨 막히게 했습니다. 매일 문자, 끊임없는 칭찬, 그리고 항상 연락 가능한 시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상대방이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칭찬하는 것을 멈추고 공간을 주었습니다. 대화 사이에는 침묵을 두었습니다. 필요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인정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대도, 연기도 아닌 진짜였습니다. 인정이 없는 자신감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지만 제 가치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녀를 얻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분한 시선, 가벼운 미소,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침묵입니다. 바로 그 점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말에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 주변에서 느끼는 감정에 끌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녀는 그 에너지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당신이 과도한 칭찬을 멈추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말을 덜 했을 때 그녀가 더욱 쫓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신감은 쫓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 가지, 바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성과보다 존재감이 승리합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치우세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존재감만 보여주는 사람이 항상 돋보입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퍼포먼스 모드로 돌입합니다. 끊임없이 농담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성과를 과시하고 마치 여자들이 원하는 것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할 때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니? 저 여자가 웃었나? 지루해하는 건가? 하지만 당신이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의 관심은 그녀에게 쏠립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당신은 온전히 조용히 현실에 안주하며 곁에 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남자와 곁에 있는 남자의 차이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바라지 않고 몰입하고 꾸준히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에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분석이나 시험에 들지 않는 듯한 현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감정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존재감은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쌓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산만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에서는 이러한 존재감이 전부입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한 집중력을 체현합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는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렬해집니다. 행동을 멈추고 존재감에 집중하면 최고의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사로잡으려 하고 완벽한 말을 하려 하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남성 앞에 서면 그 에너지는 자석처럼 끌립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이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데이트 중에 끊임없이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재밌었지만 여성들은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머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방패였습니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했고 지루함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방 안에 들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깊이 경청하고 굳이 연기하지 않고도 드러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그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죠. 그녀가 당신 곁에서 차분하고 안전하고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진정한 매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고요함을 마스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깊이 숨을 쉬세요. 더 천천히 말하세요. 침묵을 깨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요. 말할 때는 의도를 담아 말하세요. 단순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마세요. 무게감 있는 말을 하세요.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세요. 당신은 그녀를 얻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순간을 경험하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녀 위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 무표정한 공간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진정한 당신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당신의 고요함에 그녀가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존재감이 승리합니다. 다음으로 이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는 한 가지, 바로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8번째, 침묵은 설득보다 강력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과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고 말로 쫓기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침묵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고 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물러서서 당신이 서둘러 이유를 묻고 그녀가 거리를 두고 당신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단락의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판매 전략에 매달릴 때 당신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이 일을 더 필요로 해. 그리고 그 어떤 또 매력을 더 빨리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른 무언가를 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쫓지 않아. 나 자신을 너무 존중해서 관심을 구걸할 순 없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가져. 어느 쪽이든 괜찮아.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녀에게 성찰하도록 강요합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금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감정적 훈련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침묵이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 무례 또는 거리감에 대한 최선의 답이 침묵인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그녀를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차갑고 거리를 두고 반응도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점점 흐릿해지고 당신은 침묵합니다. 손을 내밀지도 쫓지도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관심을 잃은 걸까?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걸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남자를 내가 밀어낸 걸까? 갑자기 감정의 틀이 뒤집힙니다. 이제 그녀는 질문하고 성찰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돌아와야 할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 침묵은 벽을 쌓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더 이상 말이 소용없을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와 부재 사이의 차이를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떠날 수 있는 남자가 그녀가 가장 쫓는 남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거울이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정심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압박감에 굴복하고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이해합니다. 진심이라면 설득이 필요 없고 진심이라면 애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공간을 절박한 말로 채우지 마세요. 틀을 잡고 침묵을 지키고 힘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침묵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욕망을 진정으로 사로잡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계속 시청하세요. 9번째, 기준은 욕망을 촉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남자는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서면 굴복합니다. 타협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용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이 그저 말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욕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기준은 그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 판단력, 남성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여자들은 한계를 시험할 수 있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를 원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자존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건 나한테 안 맞아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남자. 그녀가 아름답더라도 설령 헤어져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기준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것이며 사소한 일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색한 소통을 용납하지 않을 때, 무례함을 쫓지 않을 때, 단지 끌린다는 이유만으로 드라마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 감탄, 호기심. 당신은 갑자기 희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거나 통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당신의 세상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고 혼란을 걸러주며 그녀가 당신의 삶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충동이 아닌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욕망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감정을 걸러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 명확성을 훼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꾸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명확히 하고 관심, 인정 또는 쾌락을 위해 그것을 저버리지 마세요.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같은 여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친절하고 현재에 충실하지만 경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늦게 나타나도 그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무례하게 굴지 않아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누가 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주는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거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준은 성적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만 마치 예비 계획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알 때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존중으로 그녀는 투자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히 자신의 자리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박함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관계에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기준은 그러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기준은 성과가 아닌 양극성을 통해 욕망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너무 관대했나요? 그녀를 잃을까봐 덜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나요? 매력에 자존감을 짓눌렀던 적은 없었나요? 이제 상황을 바꿔보세요.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서서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그런 에너지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기준을 고수했는데 그녀의 욕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을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것, 즉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드문 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그녀는 떠날 수 있는 남자에게 가장 심하게 빠진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을 당황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떠날 수 있는 남자는 종종 그녀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남녀 관계에서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단어, 바로 지렛대로 귀결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반하는 순간 그 힘을 버립니다. 과하게 헌신하고, 과하게 설명하고, 과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내 행복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때 긴장은 사라지고 미스터리는 사라지고 권력의 균형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떠날 줄 아는 남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떠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 그녀를 좋아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결코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그녀를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그녀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 정확히 알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유혹적인 관계라도 당신의 기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를 관계에 불어넣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녀는 더 깊이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합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녀가 너무 무리하거나 당신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혹은 벌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녀의 인정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강해집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라지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진실을 어길 때 그는 놓아주고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채 떠납니다. 세네카는 가진 게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사랑, 인정, 관심을 너무 갈망하여 자존감을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떠날 수 있는 남자는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풍부하고 내면의 평화가 풍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여자를 더 심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곁에 있어주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명확하며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초연함의 공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흔치 않은 남자, 포기하지 않는 남자에게 반하는 이유입니다. 조용히 일어서서 나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소통하기 위해 온 거야. 하지만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품위 있게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믿을 수 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매력도, 외모도, 심지어 관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유란 당신이 두려움이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에 따라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혼란보다는 명확성을 선택하고 단순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제력,
존중, 그리고 진정한 무언가를 원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쫓는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끄는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저희 멤버 커뮤니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압박, 권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전략, 개인 레슨, 그리고 스토익한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레벨업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0부작을 모두 시청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남자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고 침묵을 지키며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남자에게 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